안녕하세요.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. 해당 영상은 6월 28일 수요일 아침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, 자, 미증시 어제 뭐 좀 선물 좀 좋기는 했는데, 또 시원하게 돌리면서 마무리를 지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기술주가 1.6% 상승 마감을 했고, 보통 이제 기술주가 최근에 계속 그냥 오르면은 어디 섹터가 좋은지는 이제 계속 비슷비슷하죠. 그래가지고 뭐 우리가 생각하는 우량주들, 뭐 대기업들, 뭐 마이크로소프트, 애플, 뭐 엔비디아, 테슬라 이런 종목들이 그대로 좀 상승을 했어요. 그래서 뭐 테슬라 같은 경우 3.8%, 엔비디아 3% 이렇게 좀 상승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일단 미국 지수는 좀 좋았고, 그 외에 이제 뭐 특별하게 뉴스 같은 거는 좀 그냥 우크라이나 쪽 재건 관련해서 뭐 뉴스가 좀 있지 않았나. 그래서 요번 주 주간 일정은 이제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빌드 코리아, 그 다음에 새만금위원회 요게 개최를 해요. 그래서 새만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뭐 소득세 100% 감면 뭐 이런 새만금 사업법 시행령이 개정안 이게 오늘부터 이제 좀 시행이 된다고 하고, 그 다음에 6월 29일은 초거대 AI 협의회 발족. 요렇게 크게 봤을 때는 주간 일정은 요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미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좀 다음 3분기 실적 시즌으로 넘어갈 때까지 흐름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지수 측면에서는 엄청 애매한 포지션이고, 뭐 지금 크게 모멘텀 자체는 없는데, 이제 또 실적 시즌 다가오고 하면은 그 실적 기대감으로 그 실적 이번에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이미 있죠.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엔비디아가 뭐 미리 좀 반영을 해주나 싶기는 한데, 일단은 그런 실적 시즌 앞두고서 지수 견인해주는 섹터 업종들 움직이면 어떻게 되나. 그래서 어차피 미국은 뭐 엔비디아, 테슬라 요거 중심으로 보시면 되고, 우리나라는 삼성전자, 하이닉스. 뭐 하이닉스는 좀 최근에 좀 힘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 같습니다. 외국인이 매수가 없고 매도가 좀 나오고, 삼전은 탄탄하게 외국인 매수도 쭉쭉 들어오는데, 이런 72,700원 이런 정고점을 좀 돌파하는지, 그 다음에 어제 이제 에코프로, 이게 셀트리온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에코프로가 결국에 정고점을 아예 트라이를 하진 못하고 좀 밀리기는 했어요. 근데 얘는 아직은 모르겠죠, 정체가. 어차피 저도 얘는 뭐 매매할 생각으로 본다기보다는 이제 지수랑 좀 연동되는 모습 때문에 에코프로는 날마다 좀 챙겨보고 있는데, 좀 정말 강력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좀 대표격인 애들 중심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, 자, 그 다음에 이제 재건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7월 나토 정상회의, 우크라이나 평화 정상회의를 열고 뭐 종전한 발표, 요 내용이 있기는 있었는데, 거기에 플러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렇게 좀 전쟁 종식을 위한 공식적인 평화 협상이 뭐 빠르면 7월 초 시작될 수도 있다. 근데 이게 웃긴 게 보면은 결국에는 그 러시아를 빼고거든요. 러시아는 제외 요거이긴 한데, 일단은 좀 최근에 뭐 비공개 회의에도 이런저런 국가들 뭐 사우디, 브라질, 남아공, 인도 등이 좀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. 근데 이제 핵심은 결국에 이제 중국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, 중국은 불참이라고 하네요. 그래도 일단은 종전 원칙 합의 요거에 대해서 좀 모색을 해보겠다 이런 내용이 있고, 자, 그래서 이렇게 좀 진행이 뭔가 좀 되려고 하는 부분의 뉴스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뭐 공식적으로 갖다 지금 러시아를 끼고 뭐 평화회담 이런 건 아니기는 한데, 이게 뭐 다른 국가들 껴가지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측이랑 좀 협상이 더 단계적으로 올라가서 진행이 되는지, 그다음에 영국 국방부 우크라이나 2014년에 러시아에 빼앗긴 영토 일부 좀 탈환한 듯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,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생각을 해볼 부분이, 지금 최근에 이제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바그너 그룹 용병 중심으로 갔다가 이제 좀 계속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, 바그너 그룹이 최근에 내분 그거에 엮이기도 하고, 플러스 지금 뭐 벨라루스로 이제 좀
뭐라고 해야 되죠? 망명이라고 해야 되나? 망명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벨라루스로 좀 위탁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죠. 그래가지고 뭐 러시아 정부에서 뭐 푸틴 껴가지고 뭐 프리고진 뭐 봐준다, 넘어간다,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이것저것 있기는 한데 결국에는 용병 이게 좀 필요한 지금 러시아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. 네, 요게 그 안에서도 프리고진 러시아 국방부에서는 7월 1일부로 바그너 폐쇄 원한다. 벨라루스 대통령 뭐 자국군의 러시아 반란 관련해서 전면 전투 대비 뭐 이런 내용들도 계속 있다 보니까 이런 게 하나둘씩 차곡차곡 쌓이고 러시아 측에서도 최근 이제 내분 이런 것 때문에 좀 분위기가 흉흉할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더 적극적으로 치고 나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이런 상태가 좀 지속되고 하다 보면은 이게 이런 거랑 엮여서 뭐 종전, 휴전, 회담이 좀 더 한번 적극적으로 좀 튀어나올 수도 있지 않나.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경우 올해 안에 좀 파일럿 사업 시작, 모듈러 주택 이런 것들은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식량 같은 경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차피 이제 국물협정 연장 한 2, 3주 안 남아가지고 뉴스 한번 또 튀어나오면은 그거에 따라서 좀 반응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뭐 천일음 같은 경우 오염수 방류랑 같이 엮어보면 되기 때문에 여름 오고서 뭐 국물협정 연장이 이번에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안 되면은 뭐 당연히 그런 거에 대해서 얘네들이 뭐 갭이 뜨든 반응을 할 것이고 국물협정 연장 이제 좀 다가오는 그런 이슈로도 좀 반응할 가능성은 있지 않나. 그다음에 만약에 거기서 안 움직이면은 뒤에 이제 가뭄, 이상 기후, 뭐 수확량 부족 이런 뉴스들 뭐 이것저것 식량을 좀 갖다 붙일 수 있는 게 많죠. 그래서 일단 뭐 차트 포지션도 이제 전저점을 좀 깨는 구간이다 보니까 조금 부담은 살짝 좀 덜해지는 것 같기는 해요. 그래서 뭐 보던 애들 중심으로 그대로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재건 같은 경우는 저런 뉴스를 토대로 어제는 이제 모듈러 이렇게 공법 확산, 정부가 해외시장 개척에 힘 보태겠다. 이게 뭐 이제 국토부 장관 이슈로 갖다 좀 부각이 돼가지고 SY랑 금강공업 이런 모듈러 관련 애들이 좀 이렇게 시세를 줬는데 모듈러는 재건도 엮이고 뭐 네옴시티도 엮이고 그 외에 다른 해외 뭐 수주 같은 거 뭐 건설 이쪽에도 좀 엮일 수는 있습니다. 일단은 삼부토건, 뭐 SY, DYD 뭐 등등 이렇게 MOU 맺었던 기업들 위주로 저는 좀 보게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3부는 저는 사실 조금 더 내려왔으면 했거든요. 뭐 3,000원 라운드 피그 중심이라던가 좀 강하기는 합니다. 이렇게 뭐 또 깨면은 시원하게 좀 반등 나오는 모습들이 좀 있지 않았나. 그래서 이렇게 재건 관련 이슈는 지금 계속 좀 툭툭 튀어나올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은 재건 관련 이슈 종목들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 흑연은 넘어가도록 할게요. 상보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흑연 대장이긴 한데 이 종목이 이제 조금 뭐 일정 구간 밀려야지 할 수 있지 않나? 아니면은 뭐 그냥 당일 돈 쏠리는 게 보이면 그걸 보고 나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재료이지 않나 싶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양자컴 암호체계 무력화시킨 1000큐비트 양자컴 우리 손으로 만든다. 그다음에 양자 석각들과 대담 양자 기술에 3조 쏟는다. 35년까지 3조는 사실 큰 금액은 아니에요. 큰 금액은 아니긴 한데 최초로 양자 국가 전략 수립 그다음에 뭐 퀀텀 플랫폼 만들 거 이런 뉴스들이 어제 장 마감하고 좀 갑자기 쏟아지기는 했습니다. 그래서 뭐 양자 관련 주는 뭐 엑스게이트 KCS 이 정도가 있기는 한데 저는 뭐 양자 관련 주들 그 재료 자체를 아직은 좀 메인으로 좋아하는 그런 업종군은 아니어가지고 뭐 언젠가는 또 양자도 주도 테마를 한 번 정도는 좀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나는 좀 저 뉴스들 뭐 붙은 걸로 그냥 당일 데이트레이딩 관점으로 갖다 좀 움직여 주나 정도를 볼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엄청 좋았으면 일단 시간에서 좀 반응을 하지 않았을까. 근데 시간에 살짝 좀 밀린 모습도 있기는 합니다. 그래서 요거는 뭐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나. 그 다음에 AI랑 로봇 섹터는 뭐 계속 있던 것처럼 어차피 이 큼직한 거 AI 믿음이랑 하이퍼 클로바 요런 거는 이제 지금 뭐 한 8월쯤에 8월에 뭐 이것저것 AI 섹터들 공개가 좀 겹치는 것 같더라고요. 기업들에서 뭐 맞춘 건지 모르겠는데 8월에서 막 9월 구간
여기서 막 이것저것 좀 발표가 나올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국내 AI 기업 뭉친 초거대 AI 추진 협의회 29일 발조. 요거는 이제 또 내일이고. 그래서 이런 AI 섹터는 뒤에 손정희 소프트뱅크 45조 원 마련했다. 애초에 손정희가 AI 섹터에 엄청 긍정적으로 갖다 좀 액션을 취했죠. 그래서 자신은 뭐 챗GPT 하드 유저다, 뭐 하루 종일 쓰고 있다, 뭐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 것부터 해가지고 이런 내용들 좀 있기 때문에, 자, 일단은 AI 섹터는 그런 내용들로 갖다 이런 뼈대 종목들, 그래서 가격 측면에서 좀 이제 좋아 보이는 그런 종목들도 있기는 합니다. 솔트룩스는 전저점을 아예 깼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런 건 조금은 아쉽고, 그래도 얘는 내일 뭐 협의에 거기에 껴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뭐 오늘 내일 중으로 한번 움직여 주나. 그 다음에 의료 AI는 별도로 신고가에서 차트가 그냥 강해요. 얘네가 뭐 날마다 새로운 뉴스를 붙이는 건 아닌데 뭐 최근에 뭐 이슈거리도 있기는 하고, 날마다 좀 시세 줄 때 뉴스를 뭐 이것저것 갖다 붙이는 것도 있고 안 갖다 붙이더라도 그냥 뿌락뿌락 올라가는 이런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, 대신에 이제 차트가 좀 높죠.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. 이거 너무 강해, 막 이거 뭐 그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. 이거 막 30만원 50만원 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하는데, 저는 그걸 몰라요. 이게 30만원 갈지 50만원 갈지 뭐 10만원 다시 내려갈지 20만원 찍고 밀릴지 알 수가 없죠, 주식은. 그걸 알 수 있는 분들은 뭐 이제 이 회사의 뭐 임원급 뭐 세력이랑 좀 엮여 있거나 뭐 그런 분들이나 알 수 있지, 일반 개인 입장에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. 당연히 그냥 지금 추세가 좋고 이 추세가 언제까지 유지되냐, 그리고 그 추세가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확 꺾이면은 그거에 대해서 내가 매매를 하다가 손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좀 해 두시는 분들이 매매를 해야 되는 종목이지, 여기서 막연히 이거 지금 이렇게 강한데 뭐 실적 좋다 그러고 이런 뉴스들이 이상하게 주가가 크게 상승하면 좀 많이 나오죠.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. 이 뉴스들이 막 실적 막 급등했다 그러고 뭐 더 갈 거라 그러고 그런 뉴스들이 왜 시세를 주고 나서 붙을까? AI 암 진단, 뭐 솔루션 성장 가속 지원 막 이런 것부터 해가 막 있어요. 뭐 20만원 간다 이런 뉴스들. 이거 6월 27일 붙었네요. 이날 20만원 간다. 이거 18만원, 19만원 거의 다 와서 20만원 간다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잖아요. 사실 20만원 간다가 막 5만원일 때, 막 6만원일 때 이럴 때 붙인 게 아니라 올라오고 나면은 유독 이런 뉴스들이 좀 많고, 여기저기서 갑자기 루닛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낙관하는 내용들이 막 올라옵니다. 뭐 이건 이래가지고 뭐 실적이 좋아질 거다 막 이런 거. 근데 그게 왜 주가가 오르고 나서 나오는지는 항상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. 그래서 뭐 이게 간다 못 간다는 둘째 치고 자리가 좀 높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 되시는 분들 위주로 좀 보셔야 된다는 거. 그다음에 이제 좀 차트가 뭐 좋아 보이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조금은 이제 가격이 살짝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도 뭐 최근에 워낙 강하니까 의료용 AI들, 그다음에 인성정보는 보훈처 이슈에 대해서 한 8월, 7월 말이나 뭐 8월쯤 나오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, 차트 포지션에서 얘는 뭐 4,000원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좀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. 그래서 이런 구간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, 마이크로소프트 뭐 등등.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늘 뭐 코파일럿 같은 게 등장을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결국에 출시는 하겠죠. 뭐 오늘이 아니더라도. 그래서 이스트소프트는 마이크로소프트 관련 협업 이슈로 엮여 있었고, 이렇게 전고점에 대해서 좀 지지를 하는 모습은 좀 있지 않나. 그래서 갑자기 한번 좀 튀어주나. 근데 뭐 일단 이미 시간에 좀 부각이 되기는 했어요.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. 자, 그리고 어제 이제 52조 원 투입, 초고속 인터넷 실질적 전국화 뭐 이슈로 갔다가 기가레인부터 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좀 와이어블 움직이긴 했는데 좋아 보이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이게 오늘도 새롭게 관련 종목들에서 뭐 돈이 쏠리고 뭐 그러면은 그 뒤에 또 다시 부가적으로 생각을 해볼 부분은 있기는 한데, 뉴스 자체가 막 확 땡기지는 않아요. 어차피 5G랑 뭐 비슷한 느낌이다 보니까. 로봇도 이 뒤에 레인보우 로보틱스, 우리 그 삼성, 인수 이런 거는 이제 하반기 중에는 또 뉴스 좀 나올 가능성이 당연히 높지 않나. 그 다음에 보피 요걸로 뭐 출시, 요게 작년부터 좀 딜레이 되긴 했는데 결국 잼스 보핏 이게 그놈인데 일단은 출시 좀 언제 하나, 상반기 출시 예고였지만 이제 하반기죠. 하반기인데
그래도 출시하긴 하겠지라는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9월 달쯤 이게 예비심사 청구에 대해서 승인 여부가 나오지 않을까. 그리고 그에 따라서 좀 상장 이야기. 요 첨단 로봇 산업 전략은 뭐 아직 6월이 상반기가 지나진 않았는데 정부 정책 같은 거는 항상 좀 딜레이가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긴 있어요. 그래서 어차피 요거는 큰 재료라기보다는 밀려있는 자리에서 그날 좀 뭐 끌어올려주는 정도의 좀 강도로 생각을 했는데 아예 나오지를 않고 있는 모습.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이런 그 기업들에서 계속 투자 이런 거는 있기 때문에 로봇은 뭐 비슷하죠. AI 섹터랑. 자, 그리고 테슬라 충전, 이렇게 충전소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차피 좀 봐야 될 부분은 테슬라 이 슈퍼차저에 이미 이것저것 좀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은 이미 합류하는 모습들이 이미 나왔어요.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표준, 규격 표준이 이제 미국에서 테슬라 저 슈퍼차저 이쪽을 규격 표준으로 삼냐 마냐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, 그 다음에 움직임은 계속 있죠. 미국 텍사스 이어서 워싱턴 주정부도 뭐 의무 설치 가속화 이런 게 쌓이고 쌓여서 테슬라 저 규격을 표준으로 삼을지, 그러면은 그런 거는 이제 테슬라 주가에 좀 당연히 좋게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고, 그거랑 이제 별도로 우리나라 SK 시그넷 V2 양산이 이제 뭐 한 7월 달쯤 이어질 예정이라는 거. 자, 그래서 이렇게 뭐 충전소 관련 주들은 계속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 카테고리들은 꼭 구분을 하셔야 돼요. 어디는 무선이고, 어디는 현대기아 엮여 있고, 어디는 시그넷이고 이런 것들. 그 다음에 네옴시티 같은 경우는 대통령 답방 언제 나오나 첫 번째. 그 다음에 하반기에 좀 이제 수주 이런 것들이 좀 언제부터 툭툭 계속 이어지는지. 그 다음에 사우디 국부펀드 뭐 넥슨 주식 추가 매입 지분율 10% 돌파. 요거 넥슨 게임즈가 아닙니다. 일본 넥슨이에요. 일본에 상장해 있는 그 넥슨인데 일단은 지분율 10% 돌파 요런 내용도 있고, 그래서 뭐 네옴시티는 이제 요번에 이슈 이후에 또 쫄쫄쫄쫄 내려가죠. 근데 또 얘네들은 내려가다 보면은 또 일정 구간에서 또 좋은 모습 계속 안 무너지고 버티는 움직임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지금 거의 반년을 버티고 있어서 네옴시티 키워드 좀 붙으면 그런 거랑 같이 부각이 될 수 있지 않나. 그 다음에 원전은 지수가 좀 나쁘진 않아서인지 내려오질 않아요. 저는 한 요런 구간 좀 내려오면 좋아 보였었는데 일단은 내려오진 않고,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급으로 좀 이끌어줬던 것도 있죠. 뭐 최근에 한번 좀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슬슬 7월 폴란드, 뭐 체코 9월 이런 게 갑자기 좀 튀어나오면서 부각이 될 수도 있고.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좀 웨스팅하우스랑 협력, 이게 언제 케어 좀 되나, 이게 좀 더 좋아 보이기는 하거든요. 좋아 보인다기보다 이게 좀 클리어가 돼야 나머지 뒤에 뭐 수출 이런 거에 수주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더 치고 나갈 수도 있지 않나. 그래서 요거가 언제 나오나를 좀 더 중요하게 볼 것 같습니다. 웨스팅하우스를. 그 다음에 나머지 이슈들은 넘어가도록 할게요. 어차피 다 아시는 그런 비슷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. 그래서 일단 또 2차 전지 반도체 뭐 어차피 지수 상승하고 하면은 봐야 되는 섹터는 이쪽이에요. 지금은 테슬라랑 엔비디아 뭐 얘네들이 항상 투닥투닥 하면서 좀 지수를 견인해주는 모습이 있고, 미국 시장의 중심이죠. 그 다음에 지금 시장 모멘텀이 지수가 정말 애매해요. 저는 계속 설명드리는 것처럼 애매한데 얘네가 여기서 뭐 전고점도 좀 위에서 버티는 모습도 있고,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는데 그 실적 시즌에 대해서 테슬라는 솔직히 모르겠지만 엔비디아는 좀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. 사실상 엔비디아가 지금 주가가 계속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 같은 경우에 애초에 이렇게 주가 계속 치고 올라가는 게 요번 연도부터 챗 GPT가 좀 부각이 되기 시작했고, 엄청 1월달, 2월달, 3월 1, 2, 3, 1분기 때 AI, 로봇, 그러다가 뒤에 이제 좀 2차 전지 이렇게 좀 부각이 됐었죠. 그리고 GPT가 좀 부각이 됐던 게 이제 1분기이기도 하고, AI가 메인으로 부각이 됐던 게 GPT 때문이니까.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엔비디아도 같이 올랐습니다. 왜? GPT에 대해서 그 AI 섹터에 대해서 요 GPU, 뭐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그게 좀 메인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, 근데 뭐 폐장 후에 뭐 지금 1.21% 하락을 하긴 했는데
그런 게 이제 메인으로 갖다 부각이 되면서 쭉쭉쭉쭉쭉 계속 주가가 상승을 했죠. 그래서 1월 달에 뭐 150 요게 지금 거의 3배 가까이 왔었습니다. 그래서 이게 그만큼 뒤에 이게 AI, GPT 이게 좀 대세고 그거에 대해서 그래픽카드 필요할 거다, 수요 늘 거다, 그 움직임들이 계속 쭉쭉쭉쭉 반영이 된 거예요. 그래서 아마 3분기도 실적이 좀 좋게 나오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런 실적 시즌에 대해서 눈앞에 두고 기업들 반영이 어떻게 되나 해가지고 요 엔비디아, 테슬라 관련 주들 본데 얘네들이 요즘에는 좀 아쉬운 게 주가가 뜨고서 쭉 밀리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도 일단은 뭐 이수페타시스라던가 엔비디아 관련해가지고 뭐 AI 섹터들, 그 다음에 뭐 테슬라, 2차전지 이렇게 좀 폭넓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외에는 계속 개별주일 것 같습니다. 뭐 어차피 계속 움직이던 AI 섹터, 의료 AI, 뭐 양자 흑연, 그 다음에 재건 이슈가 일단은 7월 달에 나토 정상회의도 있고 그 아까 전에 영국 그 휴전 이렇게 러시아 우크라 전쟁 공식 평화회담 이르면 7월 달에 시작할 수도 있다. 이런 뉴스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재건이 좀 밀렸으면 했는데 일단은 뭐 시장에서 재료를 또 계속 마련을 해주다 보니까 일단은 좀 체크를 해두긴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재건부터 해가지고 좀 이런저런 최근 움직였던 강한 개별주들, 일단 뭐 포스코 DX 어제 좀 시간에 밀리긴 했는데 수급 외국인 또 계속 지속적으로 매수 들어오는지 뭐 신고가에 있는 애들 이런 애들 중심으로 좀 보게 될 것 같습니다. 큐렉소는 저는 어제 시간에서 좀 정리를 하긴 했는데 아마 또 다시 볼까 생각 중이긴 해요. 얘가 낙폭 과대 이런 건 좀 있고 그 다음에 뭐 조선내화는 이 뒤에 29일 그 인적 분할, 그래서 얘는 정지 들어가는 거는 매매하실 거면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. 신고가이긴 한데 뭐 카페24는 지금 유튜브 엮이면서 좀 힘을 주는 모습은 있지 않나. 그 다음에 그 새만금 이슈가 오늘 뭐 갑자기 좀 엮이면 모엔즈, 백광 이런 리튬 시리즈 정도부터 해가지고 나머지 이렇게 좀 보게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뭐 또 어디서 주도주가 튀어나올지 모르지만 그래도 일단 좀 폭넓게 봐야 되는 시장이긴 해요. 그 다음에 기술주 쪽에서 테슬라, 엔비디아 주가가 좀 좋게 마무리를 지었다라는 거,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